안녕하세요, 정은아빠입니다. 기본 설계 확정 이후에 건축사님한테 꼭 요청해야 할 도면 체크사항, 도면의 기재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1탄, 2탄을 촬영을 했는데, 나머지도 빨리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급하게 3편을 찍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의 모든 사항들이 표기돼 있어야지만 좋다. 도면이 잘 되면 싸울 일도 없어요, 시공사랑. 도면을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님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건축사님이 알아서 다 잘 작성을 해주겠지, 당연히 빠진 게 없이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설계가 돼 있겠지, 그리고 시공사가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시공을 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에 빠지거나 누락된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가 임의 시공을 하거나 잘못 시공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막 빼먹고 시공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공사는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계를 해줘야지만 시공 때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를 하려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공사를 하고 설계를 수정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걸 보고 공사를 하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도면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도면에 모든 게 반영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에 많이 반영되고 좀 세세하게 표기될수록 공사 품질은 좋아지고, 그리고 분쟁도 사라진다. 자, 오늘은 구조도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도면이 뭘까요? 구조도면은 말 그대로 뼈대, 우리 건물의 뼈대, 철근 콘크리트, 철근하고 레미콘을 가지고 거푸집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면이 필요하냐, 그게 구조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님이 구조계산서를 통해서 건축사님한테 드리면 건축사님이 그 구조계산서를 보고 구조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 구조도면에 꼭 표기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일반 사항을 작성을 세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글씨가 빼곡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 일반 사항이라고 해요. 일반 사항. 근데 웃긴 게 건축사님도 잘 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감리건축사님도 잘 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공사도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일반 사항이라고 2페이지나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음, 정착, 피복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보강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보고 시공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왜? 아무도 체크를 안 해주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그냥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구조 일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셔서 체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감리건축사님한테 그거 꼭 보시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집안 조사를 해서 도면을 검토해서 집안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계 건축사님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땅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허용 진해력을 확인해서 파일 보강으로 건물을 받칠 것인지 팽이기초로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도면에 표기를 하셔야 돼요. 지질 조사는 설계할 때 하셔야지 시공할 때 하라고 하시는 건축사님이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지질 조사비도 추가비가 되고, 그리고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른 구조 변경 설계비도 또 추가로 내시고, 그리고 시공사는 아싸 대박이죠. 계약 이후에 변경이 됐으니까 추가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집안조사나 지질조사를 하셔가지고 집안 보강이 필요한지를 꼭 설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배근도하고 주심도 1층 구조 평면도에 글씨로라도 표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매트 끝단에 상부근 하부근은 후쿠 정착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후쿠, 고리처럼 후쿠, 그래야지 철근이 당겼을 때 걸려서 안 빠지겠죠. 이걸 후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 정착 시공. 근데 대부분 안 하시거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만 상부근만 이렇게 꺾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하부근도 같이 꺾어줘서 이렇게 같이 기초가 엇물릴 수 있게끔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기초 매트 상하 부근 후쿠 정착 시공 글씨로 써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강근을 철저히 시공할 것, 상부 하부근 보강 확인 시공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시공할 것. 지금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시공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면에 글씨로 표기해 달라는 거예요. 글씨로. 그래야지 시공사가 그걸 읽고 까먹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깊이 확인해서 시공할 것. 보통 집수정이나 빗물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트, 그리고 기초, 그리고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지 경우에 기초 단차, 그 동결선 깊이 이런 것들을 기초 깊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확인해서 시공해 달라라고 한 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준수해서 시공할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경질우레탄 보드 준불연 타설 부착 시공할 것, 그리고 콘크리트 연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타설하고 그 다음 타설하고 또 그 다음 타설하면 그 타설할 때 크랙이 살짝 있거든요. 이게 타설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수판이나 수평창 지수제를 시공해 달라. 철근 강도는 400으로 해달라. 그리고 레미콘은 25에 240에 15를 준수해 달라 라고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실 슬라브 SL과 FL 마감 FL을 필히 확인해서 단차 시공할 것, 그리고 창호도 확인해서 개구부 크기 높이를 확인해서 시공할 것, 할석이 철거한다는 걸 할석이라고 하거든요. 할석이 생기지 않도록 개구부 여유치를 좀 줘서 창문이나 도어가 작아지지 않게 시공을 해달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경을 확인해서 엘리베이터 구조 도면을 준수해서 시공할 것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 엘리베이터 도면이 없으면 지들 멋대로 시공을 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한테 엘리베이터 공사용 도면을 달라고 하셔서 그걸 보고 철근 목수 작업자들이 그걸 보고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도면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호의 상부에 인방보하고 창호 사면 보강을 철저히 시공해달라. 이거 보강근인데요. 대부분 많이 빼먹습니다. 창호가 크면은 이 처짐이 발생하겠죠.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방보를 설치하는데 대부분 시공사들이 많이 빼먹습니다. 물론 설계에도 많이 빼먹고요. 설계에 빠져 있으니까 시공사에서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처지거나 크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인방보하고 사면 보강 해달라. 그리고 시공 전 구조도하고 구조계산서 건축도면을 비교해서 시공해달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 구조도하고 구조계산서하고 건축도면하고 세 개가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사하실 때 잘못하면 건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건축주님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사님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구조도, 구조계산서, 그리고 건축도면을 비교해서 시공해라. 이 한 줄이면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확인 비교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옹벽 계량기 함이나 분전함, 기타 벽체 매입함을 위치를 사전 협의해서 시공해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줄이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옹벽에는 막 각종 함들이 막 많이 전기 설비 매입함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막 보기 싫게 막 아무데나 막 그냥 도면에 여기 있다고 그냥 막 거기다가 설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럼 이미 뭐 설치가 그냥 배관 배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한 자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함 부분에는 보강근 보완 시공을 해라. 마찬가지로 이만한 전기 박스가 들어가면 그 위에 부분이 철근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처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크랙이나.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처럼 보강근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너 유바 있어요. 코너마다 이 코너근을 연결하는 유바, U자처럼 생긴 철근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유바하고 코너에 보강근을 해야지 코너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코너 보강근, 그리고 창호 사선 보강들 사면이니까
그러니까 사면보 사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늑근 캡을 100% 체결할 것이라고 한 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옹벽 시공 시에 이게 외부 평면도만 보고는 창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목수들이 시공을 못해요. 창호 위치를. 그러니까 인면도를 참고해서 창문 위치를 정확히 시공해 달라고 한 줄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이거를 다 도면에 글씨로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글씨로. 건축주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님이나 감리건축사님이나 그리고 시공사 현장 소장은 다 당연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은 크게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한 줄이 있고 없고 우리 건물의 구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절감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 기초 배근도, 주심도, 1층 구조 평면도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글씨로 쭉 구조도에는 이게 다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최상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준수해서 시공할 것, 경지루에탄 보드 중불연제 타설 부착 시공할 것, 콘크리트 연결 부분 지수판, 그리고 수팽창 추세 시공할 것, 그리고 철근 강도 400, 그리고 레미코는 25에 240에 15를 준수할 것, 각실의 슬라브 마감과 바닥 마감의 높이를 필히 확인해서 단차 시공할 것, 그리고 창호 확인해서 개구부 크기 높이 확인할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경 확인해서 엘리베이터 구조도면 준수해서 시공할 것, 그리고 창호 상부 임방보하고 사면 보강 철저히 시공할 것, 시공 전 구조도 구조계산서 건축도면 필히 비교해서 시공할 것, 그리고 옹벽 계량기함 분전함 기타 벽체 매입함 위치 사전 협의해서 시공할 것, 또 매입함 부분에 보강근 시공할 것, 그리고 코너 유박 코너 보강근 창호 사보강 그리고 보늑근 캡 100% 체결할 것, 그리고 창호 상부 하부 옹벽 누락 없게 시공할 것. 보통 창문이 크면 상부 하부에 옹벽을 빼먹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창호 상부 하부 옹벽이 누락 없게 시공할 것, 그리고 외부 옹벽 시에 창호 위치 인면도 참고해서 시공할 것. 이렇게 이거를 구조도마다 쫙 다 써달라고 하셔야 돼요. 구조도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철근하고 레미콘을 어떻게 시공을 해서 뼈대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마감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구조도가 아주 중요하니까 구조도는 좀 신경 써셔가지고 글씨를 좀 많이 넣으시고 치수를 많이 표기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조도면하고 구조계산서하고 그리고 건축도면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이 세 개가 다 틀리면 정말 시공할 때 심각한 하자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매칭해 달라고 건축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 도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기계 설비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쓰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물을 쓰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각종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는 게 기계 설비인데요. 기계 설비 도면에 뭐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법내표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관, 오수관, 통기관에 V지원이라고 배관의 자재, 오수관에 V지원이라고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VG2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아주 얇은 배수관이라 오래되면 파손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VG1으로 표시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설비 도면에 이게 주기할 사항들이 있어요. 건축사님이 다 그 도면 잘 그리셔도 시공사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비 도면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건축사님도 설비 도면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외줄주기 때문에 글씨로 좀 써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각호 화장실 바닥에 바닥 난방 배관을 설계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도 요즘에 난방 배관을 하는 추세니까 화장실 난방 배관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보일러는 뭐 보일러명을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그냥 보일러라고 하는데 콘덴싱 보일러로 꼭 표기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보일러는 나중에 다락하고 주인세대 같이 해야 되니까 다락이랑 그리고 4층 주인세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상향식 보일러로 설계해달라고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좋은 건 경동나비엔 콘덴싱 보일러가 저렴하면서 AS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풍기는 흰펠 정도, 얘기 안 하면 중국산 갖다 쓰니까 흰펠로 표기해달라고 하시고, 위생기구는 뭐 데림바스가 제가 봤을 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로얄 토토도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누스, 게림, 세림 되게 많은데 그래도 뭐 대림이 좀 많아주니까 데림바스라고 표기해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시공
시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냉난방기는 LG 휘센으로 하시던가 삼성으로 브랜드명을 해주지 않으시면 센츄리나 막 이상한 것도 막 설치해버리니까 그 브랜드명을 표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방 싱크대에 가스레인지용 가스배관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기 배선을 할 수도 있고 전기 인덕션을 쓸 수도 있고 가스를 쓸 수도 있잖아요. 가스 배관도 해주고 그리고 주방 인덕션 하이라이트 고전력 전기 배선을 해달라 하면은 별도의 차단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그냥 콘센트 꽂으면 차단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기해달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주방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 많이 설치하시죠? 근데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돼지코 막 꽂아가지고 멀티탭 많이 쓰시죠? 보기 지저분하니까 아예 음식물 처리기 콘센트 전용 콘센트를 설치해달라라고 한 줄 써놓으면 시공사가 한글을 읽으니까 그거대로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외부 환풍구 있어요. 건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은색이나 금색으로 돼갖고 반쪽 정도만 돼 있는 이렇게 환풍구인데요. 그게 보통 화장실 그리고 주방 두 개가 나옵니다. 동그란 거 두 개가 나오는데 각 세대마다 이거를 물 떨어짐이 생기면 마스카라가 생겨요. 겨울에 겨울철에 그 화장실에서 온수를 많이 쓰면 거기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떨어져 갖고 벽면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눈물 방지 후드캡으로 설계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예쁜 환기구가 설치가 될 겁니다. 주기사항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써야 될 게 화장실 세면기 하부에는 청소용 수전으로 별도 배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건축도면 화장실 전개도를 참고해서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2편에서 화장실의 전개도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화장실 전개도. 그 화장실 전개도를 설비 도면에서 설비들이 안 보니까 설비 작업자들한테 화장실 건축도면 전개도를 보시고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한 줄을 써놓는 거예요. 오수, 하수, 배관 하부에는 피트랩을 꼭 설치해서 냄새가 실내로 유입 안 되게 피트랩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 유가 있죠, 물 빠지는 거, 거기에는 냄새 방지 유가를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유가하면 냄새 안 올라게 하는 봉수가 얼마 안 돼서 금방 습기가 날아가면 냄새가 바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방지 유가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모든 하수, 우수, 오수, 환기 배관은 VG1을 사용하고 모든 배관은 아트론 배관이라고 단열 소음 보온 배관을 해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하면 동절기 수도 계량기 함을 설치하셔야지 동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 일람표 수량은 건축 도면을 확인하고 수량 체크를 해서 건축 도면 우선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한 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도 계량기 위치는 건축주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임의로 막 설치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막 주차할 때 주차 바퀴에 이 수도 계량기가 막 덜컹덜컹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옮기면 주차할 때 이게 안 밟히는 데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배관은 옹벽이나 기둥에 매입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써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기 하부에 청소용 수전 이거 별도 배관으로 설치해 달라고 쓰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야 하지만 그대로 글씨로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설계편이 이제 끝나면 시공편 가르쳐 드릴 때 하나씩 이게 뭐다라고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이에요. 지금은 그냥 모르시더라도 건축사님한테 이렇게 표기해 달라고 하시면 건축사님이 걸을 거 거르고 그리고 넣을 거 넣으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실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습니다. 냉난방 배관 설계 해달라고 하실 때 1층 근린생활시설은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는 천정형 냉방기를 에어컨이죠.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시고 다락 같은 경우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냉난방 설비 배관 설계에 한글로 글씨로 쓸게 냉난방기 응축수 배관은 외부 단열재에 매입해서 1층 우수 빗물바지에 연결해달라고 한 줄을 써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냉난방기에 물 나오죠, 물? 그게 응축수라고 합니다. 결로수라고도 하고요. 응축수 배관이 얘기 안 하면 화장실이나 발코니로 뺍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에어컨을 쓰면 글리 물이 줄줄줄 나와서 거기가 오염이 되는데 실내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곰팡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계속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응축수 배관은
꼭 외부로 해서 1층에 있는 빗물바지로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기 안 하시면 대부분 화장실에 구멍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데, 보일러실 같은데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벽에. 요게 에어컨 배관이에요. 여기서 여름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가 쫙 그 배관의 전체가 다 슬어서 냄새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실내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겠죠. 그렇게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에는 스파이더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방범 가시철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더 들이면 석공사의 경우에는 매입해서 단열재하고 석재 그 사이에 배관을 매입해서 외부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안 보이게끔 설계할 수도 있어요. 스텐으로. 이것도 한번 건축사님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건물은 소방법 때문에 공사 중에 화재 나는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 도면에 임시 소방 공사 기간 동안에 소방 도면에 글씨로라도 공사 기간 동안에 소방법 기준에서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꼭 표기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재 났을 경우에 건축주님이 독박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요. 여기까지 기계 설비였고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설비 도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이라든지 콘센트, 스위치, 위치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도면입니다. 전기 도면에 분전반 도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공 시에 차단기에 차단기 연결기기 이름을 표기해 달라고 꼭 써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 차단기에 이게 어디가 꺼지는 건지 정확하게 안 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센트인지 전등인지 에어컨인지 냉난방기인지 아니면 주방인지 그 기구마다 이렇게 차단기마다 어디를 차단하는 건지 그걸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 써 있는 경우도 많고 잘못 써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글씨를 표기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력 간선 설비 개통도 어렵죠. 여기에 그 한글로 글씨로 써달라고 하는 주기사항이 뭐가 있냐면 전기 용량 신청 시 필히 건축주 감독의 승인을 득하는 신청할 거.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전기 용량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필요도 없는 전력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전기 인입 공사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게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한 줄을 써달라고 하시고요. 전기 통신 맨홀 설치 전 건축 우수 배관 맨홀과 건축 구조체 간섭이 되는지 확인해서 건축주 감독 승인 받은 다음에 시공할 것이라고 써야 돼요. 설비도 마찬가지 아까 계량기들이나 이런 맨홀들이 뭐 자기 임의로 막 시공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기에도 전기 맨홀, 통신 맨홀이 있는데 이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시공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건축주님한테 확인해서 시공을 해달라라고 한 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기구 설치 시에 건축 도면 우선해서 시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설비 전기 작업자들한테 무조건 공사를 할 때는 건축 도면을 우선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공을 해라라고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 도면하고 설비 전기 도면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님이 건축 도면밖에 못 보시기 때문에 건축 도면 우선해서 시공을 해달라고 한 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기구 설치 시에 건축 도면을 우선해서 시공하되 현장 상황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꼭 건축주하고 감독관한테 협의해서 시공을 해달라고 한 줄 쫙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말이 막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 블로그나 건축주 카페에 오시면 요거 내용을 영상 밑에다가 쭉 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시공사 특약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시공사 특약을 도면에다가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사 특약을 계약서 뒤에다 첨부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특약사항을 보지도 못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현장 소장도 내용을 몰라요. 특약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 시공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다 도면 보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도면에 글씨를 써놓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도면에 이걸 표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약이에요, 특약. 그리고 화장실에는
콘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겨울철에 동파될 위험이 있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방열기 설계가 꼭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형 콘센트, 그리고 세면기에 드라이용 콘센트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냥 같이 쓰라고 비대용 하나만 해놓는데 그러면은 막 드라이 하실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비대 콘센트 따로, 세면기 콘센트 따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온수기 전원, 온수를 쓸 수 있게끔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콘센트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방 싱크대에 가스레인지용 가스배관 설치 해달라고 하시고, 주방 인덕션 하이라이트 전기 고전력 배선 및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각 세대 주방에 엄청 콘센트 많이 필요하죠, 어머님들. 그쵸? 예, 싱크대 벽면에 정수기용,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밥솥용, 기타 믹서기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한 줄을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설치해달라고 도면에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파 방지 수전을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1층 같은 경우 테라스, 옥상 이런 데는 청소용 동파 방지 수전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동파 방지 수전에는 동파 안 되게 열선을 써야 되겠죠. 열선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센트를 꼭 설치해 달라. 동파 방지 수전 설치하는데 옆에다가 동파 방지 열선용 콘센트를 설치해 달라고 한 줄을 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태양광 전기를 쓰시든 안 쓰시든 설계를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태양광 전기, 그리고 1층에 전기차 충전기 설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배관 배선만 해놓고 나중에 기기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5개 간판 전원 도면을 꼭 표기해달라.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간판을 위치를 미리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전기 배선이 돼서 세입자들이나 임대자들이 간판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설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따로 벽을 구멍을 뚫어 갖고 전기를 빼 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기 선이 없어 갖고 그냥 불 안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이러면은 임대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명기구, 각층 거실, 주택 같은 게 거실에는 우물천장이나 라인 조명 설계를 해달라고 하셔야지 설계를 해주지, 얘기 안 하면은 알아서 설계 안 해줍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시공사한테 여기 우물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비용이 빵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 설비 공사에 글씨로라도 써달라고 하는 게, 전기기구 설치 시에 건축 도면에 우선해서 시공하되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 감독관에게 협의해서 시공해라 라고 하고, 조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조도가 낮을 시에는 추가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요 한 줄, 조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추가등을 설치할 것이라는 요 한 줄 때문에 어두운 경우에는 요 밝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추가 비용을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명, 전등 설비 공사에는 이게 두 줄이 딱 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열 설비 평면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테라스나 그리고 외부 작업용 옥상이나 이런 데는 작업용 방습 콘센트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각호실, 거실, 소파 위치, TV 위치에는 콘센트를 하나, 2구형 하나가 아니라 4구형으로 하나, 콘센트 구멍이 4개 달려 있는 거 있죠? 4개 꽂을 수 있는 거, 이거를 2개 설치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호실 방이나 작은 방에 2구 콘센트를 3개소, 어떤 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멀티탭 써야 되고 막 복잡한데 3군데, 벽면 3군데에다가 콘센트 2개짜리를 3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애들 책상에 컴퓨터 놓고 뭐 이것저것 뭐 핸드폰 충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끼고요. 없어. 그러니까 맨 멀티탭하고 화재 위험이 있죠.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멀티탭 많이 썼다가는 과전류 때문에 합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열 설비할 때는 콘센트를 여유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주기사항, 전열 설비 평면도에는 주기사항으로 배관은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을 써달라고 하시고요. 콘센트의 전격은 250V에 15A로 해야 한다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외부 측면 콘센트 배관은 결로방지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콘센트 중 2kg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 회로를 구성해서 차단기를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전류를 쓰는 데다가 일반 얇은 전선을 썼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선이나 차단기가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굵은 전선을 써서 단독으로 차단기를
설치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 기구 설치 시에는 건축 도면 우선에서 시공하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는 건축주하고 감독관이 협의해서 설치해달라. 그리고 외부 간판 전원은 간판이 없을 때는 선으로 이렇게 그냥 해놓는 경우 있어요. 그 건물들 보시면은 상가 건물들 보면 전선이 막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다 간판 전선인데요. 박스 마감 처리해서 안 보이게 카바 처리해달라라고 한 줄을 써놓으시면 외부가 그 전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통신 도면에는 그 주택의 경우 주출입구, 로비폰, 그 각 호실 현관 카메라폰, 거실 비디오폰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노출 배관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할 때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면 비용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도면에 로비폰, 그리고 현관 카메라폰, 그리고 비디오폰 설계를 해달라고 꼭 하셔야 되고요. CCTV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 도면에 주기사항에 꼭 써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통신 매놀 설치 시 건축 우수, 오수, 배관 매놀과 건축 구조체에 간섭이 있는지 확인해서 건축주 감독관 승인 받은 다음에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통신 기구 설치 시에 건축 도면 우선에서 시공하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설치해달라. 이게 통신 도면에 이 두 줄이 꼭 써 있어야 됩니다. CCTV 도면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도둑놈이 우리 집만 타겟 삼아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CCTV 도면 설계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CCTV 도면 설계를 하시는데요. CCTV는 사각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 외부에 8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8개.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2개씩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 보고. 어떤 건축사님은 4개만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뒤통수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뒤통수만 보면 걔를 어떻게 잡냐고요. 얼굴이 찍혀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코너마다 2개씩 설치를 하면 8개가 되겠죠. 그리고 주차하는 데 부분은 문콕이라든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주차 부분에는 꼭 그 CCTV가 양방향으로 있는 게 좋아요. 사각이 없게. 그래야지 접촉사고 났을 때 서로 싸우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관 출입구에 하나 있어야 되겠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얼굴이 찍히게 바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나 뭐 최상층에 하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도 16채널 CCTV를 설계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8개 하고 실내에 3개 설치하면은 11개입니다. 근데 CCTV는 보통 8채널, 16채널 이렇게 가기 때문에 16채널 CCTV로 설계해 달라고 하시고요. 210만 화소 CCTV. 그냥 얘기 없이 그냥 CCTV 하면은 130만 화소, 100만 화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럼 뭐 의미가 없죠? 그렇죠?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로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녹화기는 16채널로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저장 장치는 8테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2주 정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22인치, 그리고 그 CCTV 모니터 하면 1층에 놓으시는데 도둑놈이 가실 때 CCTV를 저장 장치를 띄어 갖고 가요. 1층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최상층 있죠. 최상층 옹벽에다가 매입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CCTV 모니터하고 그리고 저장 장치를 같이 매입해서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 못 갖고 가겠죠. CCTV 꼭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전기 소방 도면이 있는 경우 있어요. 전기 감지기나 이런 거기에 글씨로 공사 기간 동안 소방법 기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 줄만 써놔도 건축주님은 화재 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구조, 설비, 전기, 도면에 꼭 표기돼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뭐라고요? 시공사가 그 글씨를 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특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면에 표기돼 있어야지 시공사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한글을 읽고 도면에 있는 글씨를 읽고 이거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하면 혼나겠구나, 이거 안 되면 다시 시공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거나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 글씨로 표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건축사님이 뺄 건 빼고 넣을 거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건축주님 잘 모르시면 일단은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도면에 꼭 글씨로라도 표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훈아빠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잘 이해 안 가시고 그러시면 제 블로그나 그 건축주 모임 카페에 오시면 제가 지금 영상 남겨놓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그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든지 발췌해서 쓰시면 됩니다.